앞서 우리는 왜 월급이 올랐는데도 삶이 점점 더 팍팍해지는지, 그리고 그 원인이 단순한 소비 습관이 아니라 우리의 통장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거대한 고정비 구조에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현실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분명히 월급은 올랐습니다. 숫자로만 보면 분명 이전보다 더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의 삶은 더 여유로워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아마 이 질문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월급날 통장을 열어보면 확실히 숫자는 커져 있습니다. 예전보다 앞자리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끝나갈 무렵 다시 통장을 확인하면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잔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 거의 바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현실 앞에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혹시 내가 돈을 너무 함부로 쓰는 건 아닐까? 내 소비 습관이 문제인 걸까?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매우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옵니다. 기준 가구의 평균 소득이 1년 전보다 무려 6.3% 상승했습니다. 최근 10여 년 동안 보기 힘들 정도로 큰 상승폭입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지금 우리는 어느 때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팍팍한 삶을 사는 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왜 이런 모순이 생기는 걸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화려해 보이는 그 통계 숫자가 사실은 절반의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숫자가 숨기고 있는 나머지 절반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려 합니다. 원인은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매달 여러분의 통장에서 아무 말 없이 빠져나가는 돈, 바로 고정비의 함정입니다. 한번 머릿속에 욕조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수도꼭지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소득입니다. 그런데 욕조 바닥에 작은 구멍 하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고 귀여운 구멍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 정신을 차리고 보니 구멍은 하나가 아니라 4개, 5개로 늘어나 있습니다. 대출이자, 보험료, 교육비, 통신비, 그리고 숨만 쉬어도 빠져나가는 각종 구독 서비스까지. 위에서 아무리 물을 틀어도 아래에서 새는 구멍이 더 크다면 욕조는 절대 채워질 수 없습니다. 결국 월급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고정비가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수많은 중산층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진짜 이유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과연 중산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먼저 소득을 떠올립니다. OECD 기준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75%에서 200% 사이가 중산층입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4인 가구를 적용해보면 월소득이 약 4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라면 통계적으로는 중산층에 속합니다. 즉, 월 500만 원을 버는 가정도 충분히 중산층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현실의 인식은 전혀 다릅니다. 한 설문조사에서는 이 기준에 속하는 사람들 가운데 무려 45.6%가 자신은 중산층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통계표에는 중산층이라고 적혀 있지만 체감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괴리는 어디에서 시작된 걸까요? 정답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바로 매달 우리의 숨통을 조르는 고정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중산층을 조금 다르게 정의해보려 합니다. 진짜 중산층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닙니다. 힘들게 벌어들인 돈에서 고정비를 모두 빼고도 삶의 선택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족이 원할 때 여행을 계획할 수 있고 예상치 못한 병원비가 나와도 당황하지 않으며 자신의 경제적 여유를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삶, 이것이 진짜 중산층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지금 한국 사회에 남아있는 진짜 중산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적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욕조 바닥에는 도대체 어떤 구멍들이 뚫려 있는 걸까요? 이제 그 실체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숨통을 조이는 첫 번째 구멍, 가장 무겁고 잔인한 구멍이 있습니다. 바로 대출이자입니다. 이것은 다른 고정비와는 차원이 다른 매우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년 전 수도권에서 아파트를 구입한 경수 씨의 이야기입니다. 집을 살 당시에는 저금리 시대였습니다. 3억 원이라는 큰 돈을 대출받았지만 매달 내는 이자는 약 70만 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면서 상황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원금은 그대로인데 이자는 한 달에 12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단 2, 3년 사이에 이자 부담이 매달 50만 원 이상 늘어난 것입니다. 경수 씨는 직장을 옮기지도 않았고 소비를 늘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매달 50만 원이 추가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경수 씨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단지 거시경제 환경이 바뀌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혹독한 대가는 결국 개인 가정이 감당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숫자도 이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금리 상승기를 지나며 가계의 이자 부담은 빠르게 늘었습니다.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금융부채를 가진 가구의 평균 부채는 약 1억 2천만 원입니다. 여기에 금리 5%만 적용해도 매달 4, 50만 원이 이자로 사라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위험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자는 월세라고 생각하면 되지. 집값이 오르면 결국 자산이 될 테니까.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치명적인 함정이 있습니다. 부동산 자산은 실제로 팔아서 현금화하기 전까지는 진짜 돈이 아닙니다. 당장 마트에서 장을 볼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은행에 내는 이자는 어떻습니까? 바로 지금, 이번 달에 내 지갑에서 현금으로 빠져나갑니다. 수억 원짜리 집 위에 앉아있지만 당장 쓸 생활비는 부족한 상황. 장부상 자산은 많지만 실제 현금 흐름은 막혀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많은 중산층 가정이 겪고 있는 가장 아이러니한 현실입니다. 이제 우리의 욕조를 갉아먹는 두 번째 구멍을 보겠습니다. 겉보기에는 작지만 은근히 치명적인 구멍. 바로 구독 서비스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스마트폰에서 매달 자동 결제되는 구독 서비스가 정확히 몇 개인지 바로 말할 수 있습니까? 넷플릭스 같은 OTT는 기본이고 유튜브 프리미엄, 음악 스트리밍, 쿠팡 로켓 와우, 네이버 멤버십 등 여기에 언제 가입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는 작은 앱 구독까지. 카드 명세서를 자세히 보면 생각보다 훨씬 많은 서비스가 줄줄이 결제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시가 발표한 구독경제조사에 따르면 이용자의 95.6%가 최소 하나 이상의 구독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었고 월 평균 지출은 약 4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 역시 실제보다 낮을 가능성이 큽니다. 작은 앱 구독이나 해외 결제까지 합치면 체감 비용은 훨씬 커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흥미로운 심리적 함정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구독료 지출을 물어보면 실제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말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이 조금씩 나가기 때문입니다. 10,000원, 15,000원. 이 정도 금액은 크게 아프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해지 버튼을 찾는 것조차 귀찮아집니다. 하지만 계산을 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10,000원짜리 서비스가 5개면 5만 원입니다. 10개면 10만 원입니다. 이것을 1년으로 계산하면 120만 원이라는 큰 돈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욕조는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비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대한 구멍이 있습니다. 바로 교육비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과 5학년 자녀를 둔 지영 씨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아들은 태권도, 영어, 수학을 다니고 딸은 피아노, 영어, 수학, 미술학원을 다닙니다. 한 달 학원비만 합치면 무려 12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은 지영 씨가 파트타임으로 버는 한 달 월급과 정확히 같습니다. 엄마의 한 달 노동이 아이들의 학원비로 그대로 사라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원을 줄이지 못합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혹시 우리 아이만 뒤처지면 어떡하지? 이것이 바로 사회 비교 불안입니다. 소비 기준이 내 형편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기준으로 바뀌는 순간 교육비는 쉽게 줄일 수 없는 성역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통장을 갉아먹는 또 하나의 구멍이 있습니다. 바로 보험료입니다. 평범한 직장인 민수 씨의 사례를 보겠습니다. 그의 월 실수령액은 380만 원입니다. 어느 날 자동이체 내역을 자세히 확인해보니 종신보험, 실손보험,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그리고 아내의 보험까지 매달 보험료로 빠져나가는 돈이 42만 5천 원이었습니다. 월급의 11%가 보험으로 사라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민수 씨가 왜 이 보험들에 가입했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님의 권유, 친구의 부탁, 영업전화, 그렇게 하나씩 쌓인 보험이 결국 거대한 고정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욕조에는 이미 수많은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멍들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삶을 잠식하고 있습니다.